유튜버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섭TV 형님들도 반갑습니다. 12월 20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풀경기가 들어왔죠. 자 주말이다 보니까 자 국농 3경기 자 그리고 자 연홍 2경기 자 그리고 배구 2경기에서 총 6경기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경기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호주 축구 3경기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10시 이전 경기 첫 경기죠. 뉴캐슬이랑 첼시 경기. 자 어제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국내 경기는 최근에 너무 잘 맞고 있죠. 오늘은 NBA 같은 경우는 이 4연승이 마감이 됐는데 오늘 뭐 보마 뭐 시카고 프렌 잘 봤지만 뉴마랑 뭡니까? 애틀랜타 프렌이 조금 아쉽게 부러졌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어제도 국내 경기가 다 맞았죠. 뭐, KT, 우리 프렌으로 가가지고, 이틀 연속 점오 프렌으로 잘 가져왔습니다. 그 전날에도 가스공사 프렌, 그리고 KT 프렌, 점오로 프렌을 잘 가져왔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단 한 경기밖에 안 틀렸는데, 자, 오늘 일단 중요하죠. 우리가 뭐 중간에 뭐 중배당도 들어와 있고, 오늘 경기가 많은 만큼, 한번 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오늘 뭐 몰릴 대로 다 몰렸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SK, 뭐 정관장, 뭐 KB스타즈, 현대캐피탈, 뭐 흥국생명, 삼성생명, 부산 KCC까지 올정배가 다 몰렸죠. 6경기가. 다만 국내 경기들은 올정배를 쉽게 안 줍니다. 자, 일단 서울 SK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서울 SK 같은 경우는 뭐 주중에 뭐 동아시아 동아시아 슈퍼리그까지 있었죠. 이 슈퍼리그에서 그날 우리가 역배를 갔다 왔죠. 역배를 잘 가서 84대 78 서울 SK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2연승을 그때 찍었죠. 2승 1패죠. 2승 1패 동아시아 슈퍼리그. 뭐 그날 보시면 뭐 원희 뭐 먼노 뭐 대단했죠. 그냥 골밑을 그냥 초토화 시켰죠. 초토화 시키면서 그 경기를 우츠노미야를 잡아냈습니다. 안영준도 활약이 대단했다. 여기에다가 그 안성우도 좋았죠. 안성우 어린 선수 안성우도 좋았고 뭐 외곽도 상당히 잘 터져졌습니다. 외곽도 잘 터져졌고 그리고 직전 경기 보면 자, 이 수원 KT 상대로 리그에서는 이 수원 KT 상대로 자, 원정에서 75대 68 승리를 가져갔죠. 2연승입니다. 그날 보시면 뭐 당연히 안영준, 영미죠. 영미 뭐 그리고 원희 뭐 전반전에도 계속 앞서 나갔어요. 계속 앞서 나갔고 그리고 톨렌티노도 그날 잘했습니다. 톨렌티노도 잘해주면서 얘네들이 뭐 원희가 그날 이 트리플 더블을 했죠. 트리플 더블 20득 13리바운드 그리고 10어시스트 그리고 안영준이도 그날 이 3점 슛 3개 포함해서 20득점 올려주고 5리바운드 따졌죠. 자 지금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죠. 상승세 팀이고 자 그리고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자 모비스 원정에서 84대 61로 승리하면서 2연패에 탈출을 했죠. 2연패에 탈출을 했고 이 전반 초반에 조금 다소 아쉬웠죠. 이 30대 36으로 뒤진 채 끝났지만 이 3쿼터 때부터 뭐 속공이 살아나 주면서 이 52대 53으로 다 따라잡았죠. 그리고 4쿼터 때 이근희의 3점 슛이 잘 터져 주면서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압도적이었다. 45대 25였죠. 자, 20개 차이가 나면서 그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뭐, 니콜슨, 칸터 다 좋았죠. 자,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이대성이가 또다시 한번 시즌 아웃을 당한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하면서, 자, 이대성이가 빠지죠. 자, 올 시즌 일단 맞대결에서는 1승 1패입니다. 접전이죠. 자, 이 S더비라는 경기죠. S더비. 자, 분명 전력만 놓고 보면, SK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백업 멤버들까지 상당히 잘해주면서 자 지금 상승세의 팀이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다만 이 3점 슛이 또 터져져 주면 자 무섭게 돌변하는 게 삼성이라고 봐요. 직전 경기도 이 3점 슛이 무려 10개가 터졌죠. 이 84점 중에서 무려 30점이 이 3점 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자, 외곽 수비죠. 외곽 수비. 자, 외곽 수비가 지금 SK가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 경기는 박빙으로 흘러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 모비스전에 보여준 삼성의 저력을 보면, 자, 골밑도 상당히 좋았다. 이 칸터라는 선수도 상당히 골밑에서 잘해주고 있죠. 리콜슨이 빠지더라도 자, 골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여기다가 이원석까지 있다 보니까 뭐 골밑 싸움은 그렇게 안 밀립니다. 안 밀립니다. 오히려 뭡니까? 이 3점 라인이죠. 3점 슛. 3점 라인에서 이 외곽포가 조금 더 터져줄 수 있는 팀이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뭐 속공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 모비스전에서 보시면. 그래서 분명 SK라는 팀이 수비력이 뭐 만만치가 않긴 하지만 이 삼성 라인에서 보면 오히려 이 경기는 한번 SK보다는 저는 서울 삼성 역배승, 서울 삼성 프렌. 자, 그리고 언오바는 당연히 자, 오바 쪽으로 봐야죠. 오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대구가스공사인데 안양 정관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스공사 안양 정관장. 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KCC 원정이었죠. KCC 자, 원정에서 84대 88 패배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프렌을 잘 가져왔죠. 점오 프렌을 먹어주면서 얘네들이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그냥 다 잡은 경기 그냥 아쉽게 놓쳤죠. 놓쳤고 뭐 심승민이도 상당히 좋았죠. 뭐 3점슛 라인에서는 오히려 가스공사가 2개가 더 많았습니다. 턴오버도 10개 대 11개 동일했고 거의 동일했죠. 리바운드도 32개 대 33개 비슷했습니다. 라거나가 그날 23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김준일이가 잘했어요. 김준일이가 16득점을 올려줬는데 막판에 고비를 넘지 못했다. 역시나 자, 수비력이죠. 수비력이 되게 아쉬웠고 이 정관장 같은 경우는 자, 모비스 원정에서 자, 66대 자, 63으로 승리하면서 2연패를 탈출을 했죠. 역시나 또 변준영이 결장을 했죠. 결장을 하면서 그냥 잘 안 풀려 나갔습니다. 그래도 뭐 이 박지훈이었죠. 박지훈이가 자, 22득을 올려주면서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죠. 승리를 가져갔고 일단 올 시즌 일단 두 번 맞대결에서는 뭐 정관장이 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모두 정관장 승리가 가져갔고 지금 뭐 변준영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자, 박지훈이가 최근에 잘해줍니다. 박지훈이가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보시면 이 모비스 프렌을 가져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경기는 변준영이가 돌아올 가망성이 많아요. 변준영이 복귀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드진에서 숨통을 트이겠죠. 그러면 변준영 지금 전성현 그리고 김종규까지 이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팀적으로 봤을 때는 안양 정관장이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가스공사가 아쉽게 패배하면서 지금 연패당하고 있는데 라거나는 최근에 좋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공격 작업에서 조금 이게 조금 뻑뻑하죠. 뻑뻑하다 보니까 막판에 조금 고비를 못 넣습니다. 막판에 고비를. 그래서 이 경기도 박빙으로 가더라도 후반전에 조금 갈릴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안양 정관장 승 그리고 마햄 봐야죠. 자, 그리고 언오바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언오바는 그래도 언더 봐야죠. 언더. 자, 그리고 하나은행 대 KB스타즈로 넘어갈게요. 하나은행 자, KB스타즈입니다. KB스타즈고 오늘 박지수가 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KB스타즈가 정배를 받았지 않나. 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 썸 상대로 66대 자, 69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쉽게 패배를 했고 역시나 그래도 득점력은 상당히 좋죠. 득점력이 상당히 좋고 역시나 뭐 김정은 그리고 진한 이 라인업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그날 보시면 이 사키도 많은 점수를 넣어줬는데 그냥 마지막에 이 3점 슛이 안 들어간 게 많이 컸다고 봐요. 이 점수 차가 얘네들이 왜 지금 잘하냐 보면 최근에 6연승 다음 1패죠. 많은 점수 차를 뒤지면서 그 경기가
몇 점 차였죠? 뭐 15점 차 이상 났었죠. 그 경기를 3점 차로 패배한 걸 보면 이 막판에 이 클러치 타임 때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3점 슛도 열세였죠.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안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이 그날 무려 31득을 올려줬죠. 31득. 사키가 12득을 올려줬지만 마지막 고비를 이 팀도 못 넘었다. 마지막 고비를. 그리고 KB스타즈는 이 삼성 상대로 홈에서 66대 55로 승리하면서 이 3연패를 탈출했죠. 이 박지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많은 시간은 뛰지는 못했죠. 박지수가 많은 시간을 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뭐 리바운드 싸움, 뭐 턴오버, 이 3점 슛에서 무려 4개 차이가 났죠. 그리고 허예은이가 그날 15득을 올려줬고, 그리고 강희슬이죠. 강희슬, 뭐 이채은이가 14득 이상 넣어주면서 이 주전 5명 모두 이 두 자릿수 이상 점수를 넣어줬습니다. 점수를 넣어주면서 삼성생명을 잡아냈죠. 일단 1라운드 맞대결만 놓고 보면 67대 57로 그날 하나은행이 승리를 가져갔죠. 하나은행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뭐 6연승 다음에 뭐 패배를 하긴 했지만 한 경기 패배했다고 뭐 무너질 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박소희도 요번 시즌 너무 좋죠. 뭐 박지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박지수가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고 봐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많이 뛰어봤자 20분이죠. 20분. 자, 20분 이내에 얘네들이 벌리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골밑에서 유리한 쪽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올 시즌 하나은행이 잘 터져주는 게 뭡니까? 3점 라인이죠. 3점 라인. 3점 슛 라인에서도 하나은행이 상당히 잘 터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 수비만 어느 정도 해준다 보면 이 경기도 하나은행이 역배받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하나은행 역배승. 그리고 당연히 프렌 봐야죠. 하나은행 프렌. 자, 그리고 오노바는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현대캐피탈 대 OK저축은행이죠. OK저축은행. 자, 드디어 이제 부산에서 이제 원정으로 오는 OK저축은행입니다. 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자, 항공 원정에서 이 0대3 완패를 당했죠. 셧아웃을 당했습니다. 셧아웃을 당했고 자, 이 패배하면서 3연승이 중단이 됐죠. 3연승이 중단이 됐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황승빈이가 그래도 돌아왔죠. 황승빈이가 복귀를 했습니다. 황승빈이가 복귀를 하면서 이 주전 라인업이 자, 이제 완전체죠. 완전체가 돌아왔습니다. 완전체. 뭐 허수봉 그날 보시면 뭐 레오 자, 18득 올려주면서 패배를 막지 못했죠. 다만 몇 세트마다 그냥 접전이었다. 몇 세트마다 그냥 결정적일 때 대한항공이 조금 더 잘했죠. 그날 레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레오가 조금 결정적인 범실을 많이 했죠.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자, 홈에서 또 우리카드 상대로 3대2 승리를 가져갔죠. 우리가 그래서 OK저축은행 잘 가져갔는데 자,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뭐 블로킹 서브, 뭐 범실이 다만 그날 이 31개를 범했죠. 뭐 정강인, 지금 보시면 뭐 디미르토프, 역시나 이 지금 부산 홈에서는 올 시즌에 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팀인데 다만 원정에서는 그렇게 성적은 좋지 못해요. 원정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올 시즌 일단 두 번 맞대결에서는 자, 옥저가 모두 승리를 가져갔지만 이번 경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완전체의 현대캐피탈을 상대를 해야 돼요. 분명 최근 3연승 달리면서 상승세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원정에서 승률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못하다. 그래서 국내 선수들 기복도 상당히 있고 뭐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도 당연히 현대캐피탈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다만 불안한 거는 현대캐피탈의 리시브죠. 그래서 뭐 현대캐피탈 뭐 일단 뭐 승을 봐야죠. 승 보고 마이햄 보고 오노바는 오버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자, 흥국생명 대 페퍼저축은행으로 넘어갈게요.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이죠. 자, 페퍼저축은행.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흥국생명이 자, 직전 경기 자, 정관장 상대로 3대1 승리를 가져갔죠. 뭐 23대 25 1세트를 패배했지만 그 다음 나머지 세트를 싹 다 잡아냈습니다. 싹 다 잡아내주면서 자, 이 3대1 승리를 가져갔죠. 2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자,
네, 레베카였죠. 레베카가 자 많은 득점을 올려주면서 이 팀 승리를 이끌어 나갔죠.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패배를 당했죠. 기업 상대로 자 0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셧아웃이죠. 셧아웃을 당하면서 지금 7연패요. 7연패. 그냥 공수 모드 어렵다. 예. 지금 뭐 조이랑 시마무라가 자,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긴 하지만 국내 선수진에서 득점이 안 나요. 득점이 안 나죠. 그리고 몰빵도 생각보다 안 먹힙니다. 자, 그리고 리시브 효율도 많이 떨어지죠. 리시브 효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 세터가 똥볼 처리를 잘 못해요. 예, 그러면서 이 경기가 계속 얘네들 7연패를 먹고 있는데 올 시즌 일단 두 번 맞대결에서 페퍼가 모두 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퍼의 승률을 보면 자, 올 시즌 초반 때랑은 완전 다르죠. 올 시즌 6승 2패 찍다가 내일이 7연패 중인데 저는 얘네들 뭔가 조금 밸런스가 계속 안 맞아요. 뭐 이 선수진 뭐 그리고 감독 봐도 뭐 조금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리시브 불안, 세터 불안, 뭐 공격 불안 다 일어나죠. 이원정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교체로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원정의 컨디션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이 경기는 더 이상 뭐 볼 게 없죠. 볼 게 없다고 봅니다. 뭐 홍국생명 승, 마헨, 언어바는 뭐 셧아웃을 치고 가기에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오버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대 신한은행을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생명, 신한은행이죠. 자, 신한은행이고, 여기서 보시면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3연패죠. 자, 또다시 한번, 자, KB스타즈, 자, 원정에서 자 55대 66으로 패배를 먹었습니다. 3연패입니다. 3연패. 자 리바운드 싸움은 그렇게 동일했죠. 리바운드 싸움에서 동일했는데 턴오버가 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분명 이해란 뭐 강유린 뭐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긴 한데 이 결정적일 때 턴오버가 발목을 잡았죠.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상대로 홈에서 졸전을 펼쳤죠. 이 44대 47 패배 먹으면서 이 3연패입니다. 3연패를 먹고 있고 둘 다 이제 연패를 오늘 끊을 찬스가 온 거죠. 역시나 뭐 미마루이는 뭐 잘해주고 있어요. 미마루이. 하지만 이 국내 선수들 진에서 두 자릿수 이상 점수가 안 나오고 있다. 두 자릿수 점수를 한 선수가 없어요. 없을 정도로 공격력이 너무 빈약하죠. 공격력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많은 찬스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삼성이 이 신한은행 홈에 가서 승리를 가져갔죠. 이 뭐 주축 선수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신한보다는 이 삼성이 그래도 연패 먹을 때 보면 컨디션 나쁘지 않다. 뭐 윤예빈도 많이 올라왔죠. 뭐 이해란, 뭐 강유린까지. 그리고 3점 라인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역시나 신한은행 역시도 3점 라인이 최근에 그렇게 잘 터져주지는 않아요. 이 포워드진도 삼성이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삼성생명 승 마헨 언어바는 언더 쪽으로 봐야죠. 언더.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고양소노 경기입니다. 고양소노. 자, 고양소노 경기인데 부산 KCC가 지금 뭐 부상자가 질비하죠. 뭐 지금 최준영 그리고 송교창 장재석까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4연승 중이죠. 4연승 중이고 가스공사 상대로도 홈에서 88대 84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이 쇼농이죠. 쇼농이 많은 득점을 올려줬고 뭐 허웅이 그날 23득을 올려줬죠. 이 허웅이 잘 막아주고 있어요. 외곽 쪽에서 해주다 보니까 쇼농이 리바운드 싸움을 잘 해주죠. 그날 리바운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나왔고 결정적일 때 얘네들이 외곽포에서 조금 터져줬기 때문에 저는 승리를 가져갔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나바로가 얘가 잘해주고 있죠. 아시아 쿼터제. 그리고 소노 같은 경우는 직전 수원 KT 상대로 85대 86 패배를 먹었죠. 패배를 먹으면서 이 3연패를 찍고 있습니다. 자, 분명 얘네들이 이 두 자릿수 점수차까지 벌렸다가
따라잡혔죠. 역시나 수비력 문제, 후반 수비력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팀입니다. 다만 전반전에는 역시나 이 공격력이 상당히 좋아요. 뭐 이정현이도 뭐 최근에 엄청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뭐 나이트도 이 골밑에서 잘해주고 있고, 마지막 골을 그냥 아쉽게 계속 못 넣고 있는 팀입니다. 공격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올 시즌에 1승 1패로 박빙이죠. 박빙이고, 그리고 손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연패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득점력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고, 자, 그리고 골밑 싸움에서도 오히려 얘네들이 보시면 리바운드 싸움도 안 밀려요. 그냥 마지막에 그 한 곱입니다. 한 곱이 그것만 넘어져 주면 얘네들이 오늘 사고를 칠 수도 있다. 칠 수도 있다. 자, 분명히 쇼농이 버티고 있는 골밑은 좋긴 하지만 이 쇼농이 빠졌을 때가 얘네들이 항상 문제가 또 일어나죠. 그리고 외곽 수비 같은 경우도 양팀 다 좋지는 못하긴 하지만 외곽에서도 그렇게 안 밀립니다. 골밑 싸움도 고양 소노가 최근에 뭐 패배했을 때도 봐도 리바운드가 계속 이 데이터만 봐도 계속 올라와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매치업상 봐도 뭐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고양 소노 역배승 보고 프렌 보고 그리고 뭡니까? 언오바는 당연히 오바 쪽으로 봐야죠. 오바 쪽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국내 경기 마무리 짓게요.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뉴캐슬 제즈죠. 뉴캐슬 제즈 대 뭐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FC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뭐 축구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캐슬 제즈 같은 경우는 직전 웰링턴 상대로죠. 웰링턴 상대로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대1 승리를 가져갔고, 최근 뭐 6경기에서 무려 12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력은 되게 아쉬운 팀이죠. 아쉬운 팀이고, 그리고 시드니 같은 경우는 직접 퍼스글로리 상대로 1대0 승리를 하면서 연승을 찍고 있죠. 최근 6경기에서 3실점만 할 정도로 수비력 면에서 시드니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자, 6경기에서 12골을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오버죠. 그리고 뭐 승패를 갔을 때는 뭐 시드니가 최근 6경기만 봐도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결도 이 4대1 승리로 크게 이겼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시드니 승 오버 쪽으로 봐야죠. 오버. 자, 그리고 이제 멜버른 빅토리입니다. 멜버른 시티 대 멜버른 빅토리죠. 멜버른 빅토리.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 직전 아시아 그 챔피언스 리그였죠. FC 서울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6경기 중에서 5경기 3골 미만으로 저득점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뭐 수비는 안정적이긴 하나 공격에서는 조금 아쉽죠. 홈에서도 지금 5경기째 지지 않는 조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팀이고, 자, 그리고 멜버른 빅토리 같은 경우는 직전 애들레이드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갔죠. 다만 최근 원정에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죠. 그리고 이번 더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후반전에 집중력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많아요. 뭐 최근 맞대결만 보면 멜버른 시티가 2승 3무 1패로 앞서 있죠. 가장 최근 맞대결이 11월에 있었는데 그때 2대0 승리로 멜버른 시티가 가져갔죠. 멜버른 시티가 지금 뭐 다수의 부상자가 조금 있긴 하지만 멜버른 빅토리 역시도 핵심 자원이 계속 이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언더 쪽으로 먼저 보고 멜버른 시티만 보겠습니다. 멜버른 시티 승만. 자, 그리고 이제 퍼스 글로리 대 애들레이드로 넘어갈게요. 퍼스 글로리 애들레이드죠. 자, 애들레이드고, 자, 요 경기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퍼스글로리 같은 경우 직전 시드니 FC 상대로 0대1 패배를 당했죠. 0대1 패배를 당했고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최근 얘네들이 6경기 중에서 5경기 3골 미만으로 계속 뭐 저득점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이 핵심 공격수가 조금 부상으로 빠진 게 아쉽죠. 이 타가트가 부상으로 빠진 게 아쉽고,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직전 멜버른 빅토리 상대로 1대1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6경기 중에서 5경기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여전히 어려운 팀입니다. 퍼스글루리 상대로는 최근 14경기 연속 득점을 할 정도로 유독 강한 면모를 보내주긴 합니다. 얘들 최근 6경기 맞대결 보면
자, 골이 많이 터지고 있죠. 예, 평균 득점 자 5골 이상 나올 정도로 이 득점력이 상당히 좋아요. 뭐 타가트가 뭐 지금 부상으로 이탈했긴 하지만 역시나 애들레이드 역시 주전 수비수 이 프린츠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죠. 그래서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고 일반 스페 같은 경우를 굳이 간다고 하면 뭐 애들레이드 승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 대 첼시죠. 뉴캐슬 대 첼시입니다. 첼시고 자, 이 경기는 이제 첫 경기죠. 9시 반에 열리는 첫 경기인데 자,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앞두고 심각한 전력 누수가 전력 누수가 지금 돼 있죠. 지금 리브라멘토가 무릎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덴번, 닉포프, 트리피어, 그리고 보트만, 오슬락, 트라부트 모두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가 없죠. 거기다가 루이스 홀 또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라인 구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 첼시 같은 경우는 자, 에버턴전에서 2대0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카디프 시티전에서 3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죠. 이번 시즌 다만 가장 많은 이 8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이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고 자, 원정 최근 5경기 중에서 4경기 무실점이죠. 그리고 다만 이제 팀 내 최다 득점자 자, 윌리안이 근육 부상으로 결정하는 게 조금 뼈 아프죠. 양팀 최근 맞대결만 놓고 보면 이 3승 1무 자, 2패로 근소하게 뉴캐슬이 앞서 있습니다. 뉴캐슬이 앞서 있고 최근 맞대결은 리그에서 뉴캐슬이 2대0 승리를 가져갔죠. 첼시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당연히 첼시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높긴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조금 흘러가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가 지금 12월 17일 이후에 3일 만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조금 조심스러운 경기가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여기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오버죠. 오버. 오버만 보고 일반 승패는 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패스. 굳이 간다고 하면 그냥 프렌이나 한번 찍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